여러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 재정 준칙을 꼼꼼하게 짜야 한다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재정 준칙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당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나 잘하세요 하고 사실 조롱을 했습니다. 야, 참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나라 걱정이잖아요. 재정 준칙이 엄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한국은행 총재로서 경제의 한 리더로서 경제 이러면요 여러분 실질적인 투탑이에요. 투탑. 경제부총리 다음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리더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걸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력이라는 게 참 깨지지 않는 그런 숲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저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극복되었을 때에는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입니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이 뭐라고 했나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 준칙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뒷말을 보면 한은이 코로나19라는 엄정한 시기에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느냐.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은 유명한 영화 대사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 한국은행 총재를 면전에다 두고 조롱한 겁니다. 면전에다 두고. 참 인격이 문제 아니에요. 인격이요. 그리고 지금 온 국민들을 제가 생각해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나라 걱정할 겁니다. 아마. 고등학생들도. 어느 누구도 나라 걱정해.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라는 분이 나라 걱정한다. 잘하는 거죠. 그걸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박원건 의원은요.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국제통화기금도 재정 준칙이 있으면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은행은 세계 흐름을 보면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말은
저는 자기 스스로 자기 뺨을 때렸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을 믿어야지. 아니 IMF를 믿습니까? IMF는 한낱 국제기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예. 한국의 모든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를 앞에다 두고 IMF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런 게 참 말이 안 나온다. 차라리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해서 논리 대 논리로 싸워야죠. 논리 대 논리로. 그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네? 조롱이나 주고 망신이나 주고 자존심이나 망하게 하고 이게 국회의원의 자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투탑 중에 한 사람을 앞에다 불러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거 이주열 총재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5천조입니다. 5천조. 2019년 말 현재로 4,916조입니다. 4,916조. 이게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2,198조 1천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728조 8천억 원이고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525조 1천억 원이고요. 연금충당 부채가 944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1,600조 3천억 원이고요. 기업 부채가 1,118조입니다. 이러니 걱정 안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 이렇게 쓰더라고. 저도 그렇게 한번 쓸게요.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우리 국가 부채가 우리 경제에 지금 치명타를 준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저는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국가 부채가 결국 경제 위기가 몰려왔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요. 작년 말 기준에 국가 부채가 4,916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천조가 당연히 넘었겠죠. 당연히 넘었습니다. 당연히 5천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재정 준칙이 똑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채가 감당할 수준까지 갔느냐,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갔느냐,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지만 지금까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재정 준칙이 60%로 가고 통합 재정 수지의 적자가 마이너스 3%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정한 거예요. 결국은 그 전에 2025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막 빼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은 재정 준칙 하는 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보궐선거 있죠. 여기에 대통령 선거까지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는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세금이 낸 건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납득이 될 만큼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렇게 퍼쓰면 화수분인가요? 국민의 열쇠를 저렇게 마구 쓴다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제발이지 평정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돈을 뿌리기만 한다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4번의 추경이 있었잖아요. 4번의 추경이. 그 규모만 해도요 60조가 넘습니다. 60조가. 어디 그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은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전망한 거예요. 올해 44.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158.7%까지 간다. 아주 암울한 전망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가져가자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 틀렸습니까? 어디? 분명히 맞죠. 좀 답답합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권력을 어떻게 더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니 그 속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가고 없습니다. 권력을 잡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발이지 민주당 의원님들도 우리 국가 경제를 바닥부터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